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 2주 만에 올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바빠서 그냥 뉴스만 확인을 하다가 너무 늦어지면 좀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녹음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한 1, 2주 동안 있었던 NHL 소식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빅 뉴스였던 보스턴의 캡틴 벌저론 선수의 은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보스턴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센터 포지션으로 한정했을 때 최고의 선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1294경기를 나와서 1040포인트, 정규 시즌만 기록이에요. 플레이오프야 보스턴이 항상 강팀이었으니까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벌저런 선수는 포인트형 센터는 아니잖아요. 수비형 센터고 페이스오프, 페널티 킬링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NHL에서 투웨이 포워드, 투웨이 센터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가장 확실하게 확립시켜준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도 놀랍죠. 정규 시즌에 한 50, 60포인트, 한때는 이제 70포인트 이렇게 찍을 때도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거의 60포인트 가깝게 기록을 했고 26골인가 7골을 넣었거든요. 은퇴하기 바로 직전 시즌에도 1번 라인 센터로 뛰면서, 그러니까 수비형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능력도 보여줬다. 대단한 거죠. 지난 시즌이 많이 아까웠죠. 왜냐면 역사에 남을 보스턴의 정규 시즌, 그 어떤 팀도 한 시즌에 그만큼의 승리를 거두지 않았고 그만큼의 승점을 거뒀던 팀이 없었고, 설마 1라운드에서 플로리다한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이제 벌저론 선수의 입장에서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정말 멋지게 끝낼 수 있겠다. 왜냐면 팀이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근데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좀 너무 허무해져. 차라리 2라운드, 3라운드 아니면 파이널까지 가서 아깝게 그렇게 졌더라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라운드에서 플로리다가 간신히 올라온 팀한테 졌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플로리다가 결국엔 파이널에 올라가는 강팀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2011년에 우승을 해봤다라는 거. 밴쿠버를 꺾으면서 우승을 해봤다라는 게 그나마 벌저론 선수와 벌저론 선수 팬들 입장에선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레전드들 1000경기를 넘게 뛰어도 우승 한번 못 해보고 은퇴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파벨스키 선수도 우승 한번 못 해봤죠. 파이널까지는 갔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우승을 해봤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6번의 셀키 트로피는 이 트로피가 제정된 이후로 최고로 많은 수상이고, 3번의 올스타, 올림픽을 2번이나 금메달을 땄고요. 밴쿠버 올림픽이랑 소치 올림픽일 거예요. 캐나다 소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인터내셔널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우승을 해가지고 트리플 골드 클럽 멤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날 다음날 이제 보스턴 지역 신문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보스턴 셀틱스 NBA에서 이렇게 무슨 초대형 계약 나왔던 걸로 저도 이렇게 뉴스 보면서 봤던 것 같은데, 역사에 남을 초대형 계약의 맥스 계약이라고 막 나왔어가지고, 그래도 헤드라인은 벌저론 선수였네요. 예. 그 맥스 계약은 셀틱스는 저 위에 이제 살짝 올라와 있고, 그만큼 보스턴과 이제 보스턴이 워낙 또 이제 하키에서는 빅마켓이니까 역사가 있는 팀이고 오리지널 6니까요. 벌저론 선수의 그 레거시가 크게 여운이 남는 것 같고, 이제 벌저론의 에라는 끝났습니다. 보스턴은 이제는 바뀌죠.
파스트라낙, 이제 왜냐면 말샨 선수도 어리지는 아니니까요. 뭐 많이 뛰어봐야 제가 보기엔 5년, 정말 길게 잡아도 5년 정도 뛰지 않을까. 짧게 잡으면 한 4년 정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롱텀으로 보면은 최근에 재계약이 돼 있는 파스트라낙이나 수비의 이제 메카보이 선수, 이런 선수들이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충분히 실력도 되는 선수들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당장 다음 시즌에 보스턴의 센터라인이 처참해졌거든요. 그 크레치 선수도 복귀를 안 한다고 지금 사실상 나왔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라인 센터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상황이어서 보스턴은 지금 그게 이제 좀 위험을 느낄 수준이죠. 네, 이런 그 팀 다음 시즌 프리뷰는 제가 아마 9월 달쯤부터 팀별로 아니면 디비전별로 조금 나눠서 팀을 분석을 해보고 시즌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스턴의 벌저런 에라는 이렇게 끝났네요. NH의 이제 연봉 조정 기간이어서 이제 제한적인 FA가 되어 있는 선수들의 이제 그 연봉을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조정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제3자에서 계약을 이제 금액을 정해주는 연봉 조정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토론토의 샘슨 오브 골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3.55M으로 1년 계약으로 조정으로 됐으니까 팀과의 협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조정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약이 나왔어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토론토는 2장의 골리 로또를 산 거죠. 그러니까 잭 캠벨 선수가 FA로 잭팟을 터뜨리면서 오일러스로 갔고, 물론 그거는 쪽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토론토는 샘슨 오브 골리와 맨 모레이 골리를 데려왔죠. 2장의 로또를 긁었는데 한 장이 터진 거죠. 샘슨 오브 골리가 되게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참고로 맨 모레이 선수는 부상으로 롱텀 인저리 리스트에 들어가서 언제 복귀할지는 정확하게 타임라인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토의 다음 시즌 그 골넷은 이렇게 2명, 조셉 울 선수와 샘슨 오브, 당연히 샘슨 오브 선수가 넘버원 골리고 될 거고, 스탯이 좋잖아요. 경기 그 뛰는 모습도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가뜩이나 토론토 미디어는 그 프레셔가 센데 잘 버티면서 이 정도 성적을 내줬습니다. 물론 1년 반짝이고 다음 시즌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1년 계약이니까요. 아마 시즌이 시작되고 좀 더 좋은 계속 좋은 성적이 난다면 토론토 프런트 입장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롱텀으로 샘슨 오브랑 가냐, 어떻게 하냐. 맨 모레이 선수는 사실상 전력에서 제외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전혀 뭐 바운스백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예전에 피츠버그에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뭐 FA 시장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프런트에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샘슨 오브 선수가 어쨌든 다음 시즌 넘버원 골리입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의 1년 반짝 터진 골리, 미네소타의 구스타브슨 골리가 재계약을 했어요. 3년 어떻게 보면 롱텀이죠. 왜냐면 연봉 조정 기간이었는데 1년이 아니라 3년짜리 계약으로 12M 안 되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M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도박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만 잘했으면 롱텀이 안 갔을 거예요. 3년짜리 계약을 주지 못했을 건데, 지난 한 시즌에 너무 몬스터급 시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선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고, 팀 입장에서는 이거 1년 반짝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오타와에서는 포텐이 안 터졌고, 미네소타 와가지고 풀 경기를 치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플러리 선수랑 나눠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부상만 없다면 구스타브슨 골리가 좀 더 한 6대4 정도로 뛰지 않을까? 5대5보다는 5.5 대 4.5 아니면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경기를 뛰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좀 터지면 대박이고요. 다음 시즌에도. 네, 다음 시즌에 만약에 못하면은 망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골리라는 포지션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고 팀 전력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평가를 하기에는. 저가 만약에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3년은 좀 무리지 않았을까. 네. 한 2년 정도로 조금 더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평균 연봉 금액이 올라가겠죠. 네. 가뜩이나 미네소타는 지금 셀러리 캡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4임 정도를 그냥 바닥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 퍼리제 선수랑 라이언 스터 선수 바이아웃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14M이면은 맥데이빗 연봉보다도 많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바닥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쉽지가 않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시즌에, 다가오는 시즌에 구스타브슨 골리의 좀 스탯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인즈의 세바스찬 아우 선수가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8년 맥스 계약으로 길이는 맥스로 했고 9.75M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충분히 예상이 됐던 계약이고, 팀 내 넘버원 센터고, 아직도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선수고, 한 30골에 40 어시스트 아니면은 30에 50 어시스트 요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2A형 센터고, LA에 가 있는 이제 두부아 선수 같은 그런 수비 안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비가 좀 되고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포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계약입니다. 말하면 지금 현재 그냥 어빌리티로만 보면은 이 정도 계약은 좀 오버페이이긴 해요. 왜냐면 100포인트 이상 찍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마다 경기 플레이하는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26살이고 80포인트, 70포인트 이상, 30골 이상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센터고, 또 이제 포텐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고, 이게 좀 긍정적인 계약으로 가려면 이 아오 선수는 평균적으로 이 8년 동안 한 70포인트는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케인즈가 지금 완전 상승 무대를 타고 있는 프랜차이즈고, 우승하려고 아예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06년이죠, 우승했던 게. 그때 이후로 케인즈라는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전력이 강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초절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승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네임밸류가 아니라 이제 감독, 시스템, 수비,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어떤 팀의 아이덴티티나 케미, 이 모든 거를 합쳤을 때 그때 이후로 지난 한 15년 이전으로 봤을 때 지금만큼의 팀 전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우 선수가 버티는 이 8년 안에 어떻게든 우승이라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케인즈인 것 같고, 당연히 다음 시즌의 우승 후보입니다. FA 시장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빅네임 타라센코 선수가 오타와랑 1년짜리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타와는 데브린캣 선수를 디트로이트로 내보낸 거를 이제 타라센코 선수를 데려오면서 매치를 한 거죠. 그 구멍을 메꾼 건데,
그 계약하고 나온 중에 루머를 보니까 멀티 계약 오퍼를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프리 에이전시 열리자마자 오타와에서 4년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1년짜리 케인즈에서 계약을 받았고 산호세한테도 1년짜리를 받았는데 그냥 다 고사를 하고 있다가 단기 계약으로 오타와에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따랐겠지만 아마도 본인은 FA 재수하고 다음 시즌에 그 샐러리 캡이 많이 열릴 때 좀 더 받겠다라는 의지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시즌 그 FA 시장이 열렸을 때 초반에는 뭐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보다 더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타라센코 선수가요, FA 시장이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 에이전트를 바꿨어요. 잘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전 에이전트 있을 때 받았던 금액인지 아니면 에이전트가 바뀌고 나서 아마 이전일 것 같은데요. 초반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초반에는 그 에이전트 그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멀티 계약을 받았었습니다마는 타라센코 선수가 오타와를 선택을 했다. 오타와가 나쁜 팀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탑라인에서 뛰면서 좀 스탯을 쌓고 하면은 다음 FA 시장에서 좀 더 잭팟을 터뜨릴 수도 있었겠죠? 그럴 거면은 케인즈가 더 낫을 텐데요. 케인즈는 제가 보기엔 이 루머대로 따르면은 번팅 선수를 데려오기 전에 타라센코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답이 없으니까 그냥 번팅으로 선회를 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라센코는 오타와에서 뜁니다. 아직도 계속되네요. 제가 지난 겨울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트레이드 할 거면 빨리 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네요. 이때 이제 최근에 나온 루머로는 가면은 펭귄스로 갈 것 같아요. 피츠버그로 갈 것 같고 아마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된 거가 뭐 어느 정도를 받고 어느 정도 연봉 보조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캡이 없어요. 피츠버그는 그 전 단장의 미친 그 무브로 인해서 망할 캡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루머가 제3자 루트를 찾자. 그래서 뭐 있잖아요. 그 시카고가 지금 캡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시카고를 껴서 이 캡 보존하는 거를 시카고한테 주면서 시카고한테는 이제 픽을 몇 개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 바로 어젠가 엊그저께 나온 루머는 피츠버그의 지금 바이아웃 윈도우가 열렸거든요. 바이아웃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각 선수들 이제 각 팀에서 연봉 조정을 결정이 되면 72시간 안에 48시간인가요? 아무튼 이틀 안에 또 한 번에 바이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 FA가 딱 열리고 그때 이제 바이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근데 연봉 조정을 한번 그 팀의 선수 소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때 이제 팀에게 살짝 기회를 주는 거죠. 연봉 조정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니들 바이아웃 하고 싶으면 바이아웃 해 뭐 이런 느낌으로 한 이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머가 나오는 게 지금 이 바이아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제프 카터, 그랄룬드, 뭐 피트리 뭐 이런 선수들 연봉만 많이 받고 활약이 없는 선수들의 몇 명을 바이아웃 하면은 이제 캡이 어쨌든 당장 다음 시즌 거는 열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캡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애리조나 뭐 이런 팀들이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애리조나는 더 이상 덤핑을 안 받아줘요. 우리도 한번 이겨보겠다, 좀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악성 계약 그냥 애리조나한테 덤핑 해버리고 픽 몇 개 갖다 주고 하면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카고가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레이드 빨리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를 들고 가려는지 참. 네. 프레데터스가 파이널에 올라갔을 때 그 팀을 기억하시나요? 피츠버그한테 파이널에서 졌었고 그 당시에 내시빌의 그 탑 디펜스 코어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셰이 웨버 선수랑 PK 수반이랑 이제 트레이드를 1대1로 이제 어떻게 보면 쇼킹했던 1대1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PK 수반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프라임 시기를 보낼 적에 그때 이제 파이널에 올라갔던 거고, 요시, 수반, 지금 에드먼턴으로 가서 활약하고 있는 에콤, 그리고 라이언 앨리스, 이 탑 4 디펜스맨 코어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축을 맡았던, 그리고 후에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게 되었던 라이언 앨리스 선수는 아마도 은퇴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대형 계약 맺은 다음에 한 4경기 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부상으로 누웠는데 수술을 하고 뭐 등 쪽에 수술을 하고 계속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고, 아마도 지난 시즌도 못 뛰었고요, 다음 시즌도 못 뛸 거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애초에 뭐 필라델피아는 지금 뭐 컨텐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앨리스 선수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또 한 명의 준수한 수비수 한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은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 선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의 코어 페어링 봤을 때 그 내시빌 정말 수비 멋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으로는 팀별, 디비전별로 이제 프리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꼴리 랭킹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즌 전에 다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